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안전한 공간, 안전한 환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도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미상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린이 교육, 아동 교육을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을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에듀테크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 기반의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꼭 플랫폼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이 아이들 또 우리 인간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부는 이제 외부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집어 넣어줘서 넣어준 지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갔다면, 지금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지식을 과거처럼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플랫폼에게 의뢰를 하고,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창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사고와 같은 것을 길러내는 게 이제 교육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개념도 역시 외부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컨텐츠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새로워진 공부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시 이제 이어지는 과거의 국영수사가의 지식들을 암기하고 소유해서 그 얼마만큼 이 학습자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양적 테스트를 한 게 이제 시험이고, 그 시험의 결과를 점수화, 서열화해서 성적표에 표기를 해준 건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디지털 매체가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내 손 안에 24시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 인간의 고유의 유니크한 것들을 평가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 수치적 평가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그래서 좀 인성적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전인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패러다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평가도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가장 이제 좀 문제면,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평가 방법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그러한 객관성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서는 한 사람이 평가하고 기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계적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만의 초, 중, 고에서의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상시적인 평가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시험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 그리고 수업 중, 말하자면 쉬는 시간에도 뭐 과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관찰을 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시적인 평가다. 이러한 프레임이 지금 과정평가, 관찰평가, 수행평가,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응용하고 실행하는, 또 아이디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 또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평가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맞느냐, 선생님이 이제 주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계속 개선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지식 기반 위에 나의 새롭게 재생산되고 창조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지식이 없으면, 그런 이제 아무리 단편적인 거라도 그러한 지식들이 없으면 새로운 재창조도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중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100% 지식 위주의 평가를 했고, 암기력을 평가를 했고, 정확한 정답을 평가를 한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지식을 응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컨텐츠로 나아가는 쪽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훨씬 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평가가 비중이 더 커졌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평가 방식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습자들의 경쟁력, 또 이 학습자들의 능력을 지식에다 두지 않고 지식의 응용적인 실제적인 부분에 두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역량 중심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역량이라는 거는 또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누어 본다면 소프트 스킬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한 단어가 공부 그릇이에요. 그래서 공부 그릇이나 역량은 기능적인 학습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공부의 본질은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기술의 발달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좀 하드한 노동까지 계속 했던 거거든요. 지식을 암기했던 것도 하드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국영수사가의 어떤 기능적인 공부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국영수사가의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역량 그릇, 이제 역량과 그릇은 같은 뉘앙스다 이렇게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역량과 나의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사고 이외에 이제 많은 것들의 그릇이 얼마만큼 키워지느냐, 그래서 이제 공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공부 그릇은 문해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문해력, 두 번째는 자기주도력, 세 번째는 창의융합 사고력,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술적 감성, 다섯 번째가 표출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협업 능력,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7가지의 공부 그릇이 있습니다. 역량이 결국 공부 그릇이고, 공부 그릇은 공부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요소들이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뽑았던 거고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해서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안전한 공간,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도구, 독서라고 생각합니다.